그 곽상도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명박 재단 측에 고소고발 당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 싸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실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소고발과 어떤 공격이 들어올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근데 이미 제가 그 템플턴 대학교 17억 그 가짜 대학 학위 장사했던 거 직접 고소고발 해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 사건을 뛰어들었을 때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처음에 학장을 제가 고소를 했고 총장을 막 고발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되게 아무튼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몇 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절대 이제 쫄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결국에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제가 그때 가슴 깊이 새기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공격이나 뭐 고소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끝까지 목소리 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곽상도 이명박 재단 미래통합당 측에서 저를 최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곽상도 씨는 이 팩스트만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관련돼서 저를 고소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 시사인의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그 이름 왜 있을까?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름이 있었다 해서 당시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다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를 고소를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상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이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명박 재단 측에서 저를 고발을 했죠. 이명박 씨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명박 재단에서 저를 고발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거짓 자막을 만들었다, 짜집기를 했다라고 했지만 먼저 이건 사실이 아니다. 2012년도에 뉴스엔조이 매체에 올라왔던 신천지의 정치 개입은 이미 오래전이라는 보도와 해당 보도에 참고자료로 올라왔던 유튜브 영상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합동연설회를 인용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다룬 거라고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석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의 황씨가 거짓 자막을 합성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좀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명백하게 이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저한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피고발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본인이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들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발장을 보면. 근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황씨가 거짓 자막을 합성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제가 만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인용한 건지 그러니까 갖고 온 건지를 명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자기가 기자들한테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황희도가 가짜뉴스를 자막을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뿌렸다고 단정 짓고 언론에다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명박 측에서 만약에 본인이 신천지랑 무관하고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명박 씨가 이때 신천지와 무관했는지 그 입장을 전 정확히 들어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CBS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에 가입시켜서 후원금도 내게 하고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몇몇 이상이라 해서 가입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몇 명이나 갔었죠 해서 버스가 몇 대 갔으니까 거의 2-3천 명 갔을걸요. 전주 화산체육관이라고 중화산동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저를 고발했던 그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고요. 신천지 신도들 동원해서 한나라당에 가입시켰다. 전주 화산체육관에 2-3천 명 동원됐다 라는
CBS와 뉴스엔조이 등 언론 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들은 사실이냐? 이에 대해선 왜 묵과하고 있냐? 라는 입장을 다뤘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열받았던 건 언론이 저의 이런 공개 질문은 절대 다뤄주지도 않아요. 아니 이거 충분히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한마디로 이명박 재단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거기서 막 연설하고 있는 이명박에 자막이 씌워진 게 이명박이 아니다. 근데 황희도가 가짜뉴스를 이 자막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뿌렸다. 그럼 거기에 실제로 전주 화산체육관에 당시 2007년도에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팩트를 알려달라는 거에 있어선 재단 측에서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이명박 씨 본인한테도 못 들었고 정작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열받냐고요. 저는 실제로 저한테도 제보가 왔었어요. 실제로 이 신천지 과거에 신천지였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대선 당시에 2007년도에 그 신천지 이 MB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제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판에 가면 증인으로도 참석할 의향이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또 다른 채널로도 이 이명박과 신천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BS라든지 뉴스엔조이의 정작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저를 민주당하고 엮어갖고 가짜뉴스를 뿌린 유튜버라고 언론에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뉴스엔조이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엔조이의 보도와 영상을 인용해서 제가 이걸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려 8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뉴스엔조이에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명박 씨가 직접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뉴스엔조이에 알아봤더니 그런 사실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고 그거 껑충 건너뛴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엄프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저를 그 일종의 고발을 했는데요. 고소인 것 같아요. 이제 고소 두 건에 고발 한 건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재단에서 고발을 한 거니까 나머지 두 건이 이제 직접 고소겠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저를 고소를 했는데요. 또 이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관련된 내용 보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현욱 목사님하고 MBC 대표이사에 같이 고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 고소를 한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해서 그 고소장을 보면 고소장에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코리아의 뭐 증거를 뭐 보존해야 된다고 하나? 그거를 남겨놓고 그 유지를 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출국금지 요청까지 한다. 그걸 고소장에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뭐 이걸로 출국금지 요청까지 해놓은 거 보면서 그 고소장에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아니 뭐 코로나 상황 시국에 저도 뭐 해외 갈 생각도 없고요.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라당과 신천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도 끝까지 한번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고소고발이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나경원 씨의 그 12차례의 고발 이거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아직까지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가짜뉴스 근절 외쳤던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 관련된 가짜뉴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이것도 제 SNS에 대놓고 글 남겼어요.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은 대놓고 차이나 게이트, 마스크 가짜뉴스, 대통령 침해설 등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여태까지 제기해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많은 가짜뉴스엔 침묵해왔던 미래통합당이 무슨 염치로 단호한 책임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공개 질문을 하는데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제작된 수많은 극우 매체 가짜뉴스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냐?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뭐 이걸 챙겨줘라 뭐 책임져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히 제 입장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에서 뭐 시켜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애초에 계속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유튜버로서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루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뭐 책임져야 할 의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미래통합당과 이 극우 세력들은 저랑 민주당을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발적으로 이 내용들 계속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편파적으로 민주진영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익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의 그 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 그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게 다 끝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좀 명확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지금 저쪽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 막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한 시기에 제가 내용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있는 팩트만 다 지금 나열해서 전해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쫄지 않고 목소리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존에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살기 좋게 표현의 자유를 만든 게 어딥니까? 지금 민주진영의 586 선배님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자유를 어디가 누리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맨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고 있어요. 나경원 씨가 일베를 폐쇄하는 걸 반대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고 있어요. 정작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안 맞으면 고소고발 저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지금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짓을 해가지고 고소고발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전 그게 열받는 거예요. 자유는 정작 다른 데에서 얻어왔는데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독재국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 중국 북한처럼 만들고 있다, 조선족 동원해가지고 선거 조작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열받겠습니까? 물론 열받는 거랑 이걸 제대로 대처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을 가만히 보는 것도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그냥 진짜 한 개인으로서 저도 앞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생각도 없다. 그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은 목숨 걸고 고문 당하고 진짜 실제로 그걸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큰 진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그 덕분에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지금 저는 뭐 이 고소고발 몇 개가 무서워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저 조롱하고 일베가 조롱하고 박지하고 이런 게 무서워갖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과거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그 노력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다음 세상,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목숨 걸고 한 거겠습니까? 밀정의 그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왜 한평생 바친 거겠습니까? 실제로 목숨까지 왜 바친 거겠습니까? 다음 세대 후손만큼은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후손, 내 국가가 제발 다음 세대에는 좀 좋은 사회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좋은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터무니없는 공소장, 일방적 주장이 마치 팩트가 돼서 언론이 보도하면 그게 모든 게 진실이 돼서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다음 세대에는 그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어떤 숙제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친구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일 거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엔 검찰의 이런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체와 검언 유착,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앞세우면서 터무니없는 짓들 하는 거에 있어서 맞서 싸우고,
언론이 침묵하는 거 있으면 다루고, 그게 지금 저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고 용기가 뭐 가상하고 뭐 엄청나게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심플하게 보면 과거의 선배님들이 일궈온 이 사회가 다시 하루아침에 역행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안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진짜 그렇게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건.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고소고발이라든지 욕먹는 게 무서워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한다는 건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침묵하라고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독재국가로 오히려 진짜 만들려고 하고 국민들을 사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 타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법률 기권했던 사람이 지금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법이 무섭고 뭐 저들이 그런 어떤 공격이 무섭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야 됩니까? 전 이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거라 생각해요. 진영 논리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난 기계적 중립으로 살아갈 거야, 난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남들이 봤을 때 중도고 논리적이고 양쪽 다 비판도 하고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과연 본인이 위기가 생겼을 때 누가 본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적 중립으로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니까 네 얘기도 알겠지만, 너 억울함도 알겠지만, 난 저쪽 입장도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네 편을 들면 난 진영 논리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난 네 편 안 될게, 중간에서 대신 적당하게 도와줄게라 그러면 이게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힘들 때 같이 비 맞아주고 같이 억울한 거 있으면 법으로 또 입법을 해서 이들을 지켜주고, 약자들 위해서 약자들도 충분히 사회의 목소리 낼 수 있고 기득권 세력도 충분히 목소리 낼 수 있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사회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저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냈다고 고소고발하면서 일베 폐쇄할 때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인간들이라고 보십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영 논리에 빠졌다, 민주당 스피커다, 문재인 정부 뭐 나팔수, 정권 나팔수다 얘기하든 말든 저는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불만이면 본인들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헬마우스 채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헬마우스가 그 극우 세력들이 가짜뉴스 뿌리는 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거기랑 맞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헬마우스의 그 아내를 강간하겠다는 얘기를 극우 유튜버가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헬마우스에선 그 당사자들 주변 사람들을 털려고 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막말하고 혐오하고 가짜뉴스 뿌리는 사람들 그들을 타겟으로 얘기를 했지, 언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를 갖고 얘기한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은 민주진영 스피커들 중에서 그렇게 가족 갖고 협박하고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녀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라 그랬지, 자녀 내가 집에 찾아가겠다, 내가 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내가 네 아내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민주진영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겁니다. 있으면 저도 비판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극우 유튜버들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집에 찾아오겠다, 집 주소 공개하고 그러면서 5.18 폄훼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런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계적 중립이란 이유만으로 양쪽 다 까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런 상황에 헬마우스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사연을 얘기 한번 했다고 헬마우스도 좌파다, 황희도 묻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들의. 애초에 전 기계적 중립은 너무나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를 뭐 일베에서든 뭐든 다 낙인을 찍으세요, 그냥. 다만 중요한 것은 일베의 몇몇 터무니없고 지금 그 글을 지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일베 얘기하면서 아카이브 따놨다고 얘기했는데, 일베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건 한마디로 명예훼손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과 그 댓글들까지도 제가 아카이브를 따놓은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제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느 순간 가서 보니까 글 싹 지워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베 애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 피할 생각 없고요. 이걸 보고 있는 일베 뭐 극우 유튜버들 마음껏 얘기하세요. 최소한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곽상도씨, 이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전 생각하고요. 미래통합당 가짜뉴스 단호한 책임 물을 거면 본인 진영에 있는 그 가짜뉴스들이라든지 조중동에서 뿌리는 그 가짜뉴스들부터 어떻게 책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명박 재단,
이명박 씨 본인 보고 제가 고소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신도들 동원된 거 CBS랑 뉴스엔조이랑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 침묵하는 게 결코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걸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이고 싶겠죠. 양쪽 다 인정받고 싶겠죠. 애초에 그런 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중도표라는 건 존재하겠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지만 그런 누구나 회사 내에서도 정치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공적 마인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하게 무슨 어떤 신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진짜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털어가지고 먼지 막 털어갖고 먼지 몇 개 나오면 야 봐라 저거 위선자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 조중동을 비롯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조롱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거에 낚여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모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절대 없다. 누구나 먼지는 털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늘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사기치면서 온갖 범죄 저지르면서 사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합리적이고 싶고 뭐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지만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은 좀 허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편집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좀